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민감한 외교안보 문건을 사전에 받아보고 또 청와대 인사에까지 개입한 의혹도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을 정조준할지 향후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과한 내용이죠. 저희가 뭐 길지 않으니까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사과한 건데 박 교수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좀 직접 사과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직접적으로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에서 시기를 놓치고 이 문제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이게 일파만파로 정말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큰 사안이 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내년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1년여 동안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위험 문제, 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정쟁들이 얽혀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민생 문제, 경제 문제는 지금 하루하루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죄로 끝나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청와대 내에 관련된 인사들, 만약에 최순실 씨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명확하게 있다면은 빨리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해가지고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고 야당의 정쟁의 대상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의 그 사과문, 대국민 사과 내용을 보면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뭐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게 언제까지 이게 관여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뭐 컴퓨터 파일 이렇게 뭐 재생해서 보니까 예. 독일 방문 직전 2014년 3월까지도 자료가 지금 흘러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 할 때죠. 그러니까 2014년 출범 이후에도 계속 1년여 이상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로 딱 끝났어야 될 그런 사적인 도움들이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1년여 동안 계속 지금 연설문을 수정 보완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인사 추천까지 있었다. 각종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이런저런 지금 설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사과한 말씀은 뭐 진실성이 담기고 국민들한테 미안한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러한 큰 흐름을 덮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빨리 좀 후속 조치를 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또 추가로 청와대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이런 정황도 나왔는데 실제로 인사에 관여한 건가요? 그거는 뭐 일단 뭐 파일상으로는 우리가 뭐 문건으로는 이렇게 뭐 추천한 그런 정황만 있지 실질적으로 뭐 행사했는지 안 하는 건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가려질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정황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청와대 내 인사 문제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 왜 인사가 이렇게 답답하게 되느냐. 이런저런 설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밝힐 때까지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소문들 또 이렇게 자료가 보고서 내용에서 이렇게 뭐 인사 추천하나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서 빨리 이 문제를 끝나고 지금 나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네. 국정에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야기하기를 다양한 사람들의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또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이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선거운동에 어떻게 전달이 될지 물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단순히 이제 조언을 구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려면은 사실 어떤 법 위반이냐, 또 그 법의 어떤 조항 위반이냐 등등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를 해서 이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그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법 위반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일단 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네. 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바로 정부를 이제 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네. 그 기간을 다 쓰고 취임한 다음에도 제대로 된 이런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라고 사실 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네, 예. 또한 또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그만뒀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냐라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럼 혹시 정말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어제의 해명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교수님 말씀하신 후에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보면, 지금 뭐 보면은 사실 뭐 인사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할까 싶어요. 지금 그 인사와 관련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신분 자체가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상식선에서는 상상이 벗어난 이야기고요. 예. 뭐 세간에 어제 저도 이러한 그 허가문이 발표될 때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목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제 또 뭐 언론에서 동영상이 발표된 걸 보니까 이영선, 윤 전 주전 행정관 등은 마치 국가의 공직에 있는 청와대 핵심 기관에 있는 행정관들이 사적인 민간인 앞에서 말이죠. 절절매면서 핸드폰을 닦아주고 말이죠. 무슨 상당히 낮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은 네네. 제2부속실에서 일하는 이런 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인사 추천했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는 많이 크게 좀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문들은 그동안에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정권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소위 이제 문고리 3인방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우정우 민정수석 문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정황상으로 이러한 뭐 추천했다는 그런 어떤 의견만 있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는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섣불리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요. 예. 그러나 이런저런 걸 떠나가지고 아무튼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는 대통령을 주번으로 공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공화국의 정신인데 어떻게 그 비선에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묻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거를 마무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이 빨리 국정의 이런 누수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요. 지금 보면은 검찰이 이제 미르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차은택 자택까지도 이제 차은택 씨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의혹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많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한 그동안 너무 그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았고요. 네. 또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걱정도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비판도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서야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일단 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단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도 지금 이 사건을 전말을 알고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면서 뭔가 내용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최초에는 그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 두 재단의 어떤 모금 과정, 또 모금한 그런 그 어떤 금전 등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과정에서의 횡령, 배임 또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등 또는 어떤 탈세 등등이 있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단 설립과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 어떤 그 연설문 또는 이런 기타 연설문을 포함한 대통령 기록물 등이 유출되었는지. 또한 또 혹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것인지 예. 등등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한 그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특검이 계속 고려되고 특검으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검찰 입장에서는 또 약간 좀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도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지금 특검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 싶어요. 특검에서 멈춰야 되는데 야당은 뭐 지금 뭐 내각 총사퇴까지 나오고 네. 심지어 남경필 지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좀 더 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일단 야당도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너무 큰 정쟁의 대상으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일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을 요구해가지고 예. 이걸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야당도 협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특검 정도가 예. 국민들도 의혹을 불식시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조사 장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형사 8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지금 특별검사 수사 이런 거 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도 또 거론되고 이런 상황에서 네. 그것만 가지고 수사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했다간 국민 여론이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인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고 대통령도 국정에 전념하려면 최소한의 국민과 여야가 인정하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특검 정도는 수용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대통령이 좀 거리를 두면서 정말로 좀 빨리 좀 움직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 일파만파로 대통령도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충원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사실 청와대 내에서도 되게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한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전해진 거는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제 무단으로 유출됐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과연 대통령 그 연설문 초안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를 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금 청와대 내에서 이제 이제 박형정 경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법원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완성이 돼야 되고 또 원본이어야만 대통령 기록물이다. 네. 그래야만 그런 것을 유출해야만 처벌된다라는 그런 하급심 판례가 있거든요. 예.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연설문 초안을 과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그렇다면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러면은 연설문 초안이 과연 공무상의 비밀이냐? 예. 나중에 결국은 다 공개되는 것인데 과연 비밀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런 그 비밀을 유출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추세에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있고요. 네. 하지만 또 하나 아직 뭐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 보고 자료라는 어떤 그 수석 비서관들이 만든 그런 보고 자료들을 모은 그런 책자가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30cm 두께의 두꺼운 자료다. 예. 이거를 어떤 그 고위 그 공직자가 매일 가지고 와서 이 최순실 씨에게 줬다.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네. 또한 원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찾은 다음에 예. 그다음에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면은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이 부분까지 계속 이제 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이제 사과문
사과문에서 조언을 많이 들었고 홍보 분야에 어떤 전달됐는지 의견 소감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연설문을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갖다 준 내용을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행정관한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해당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단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 누구든지라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예. 또한 무단으로라는 것이 대통령이 설령 뭐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만 예.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 법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예.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 누군가 명령을 하고 지시했다면은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의 그런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그 헌법에 따르면 그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이나 외환에 관련된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형사적인 문제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형사 문제가 재직 중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또 학계 다수설에 따르면은 설령 그렇지만 재직 중에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다수설이거든요. 네. 대통령의 처벌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더 전개가 될지 좀 싶어요. 지금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덧붙여지면서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북한 인권 관련 그런 거 가지고 또 한차례 또 정치권이 파동을 겪고 국기문란이다 이랬는데 송민순 회고록이요. 예, 네. 송민순 회고록 이것이 지금 아직도 현안으로 있고 아직까지 좀 잡아들지 않았는데 이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예. 개헌 논의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 네. 막 이렇게 언론계를 통해서 나오고 예를 들면 저 고영태 전 블루케이 전 등기 이사가 이분이 지금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100% 진실이지 않냐. 이런 사실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저 호미로 막아야 될 걸 말이죠. 나중에 가래도 못 막고 큰 정말 국정의 혼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나라가 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이거 국민들이 정말 암담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대통령도 거기에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여기서 누굴 비호하고 엄호하고 이럴 당이 아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혹시라도 최순실이라는 그런 어떤 민간인이 의해서 추천된 인사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사표를 쓰고 대통령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 거기 남아가지고 우리 국민들 속이고 역사를 속이면 안 돼요.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제 검색어 순위에도 하루 종일 탄핵, 하야 이런 단어들이 거론됐는데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탄핵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네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탈핵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잘못 적용했다가는 정말로 더 큰 혼선, 모든 것이 또 이제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범법자를 처벌하고 관련 인사들을 빨리 인사 정리하는 거 이것이 순서지. 지금 이걸 그렇게 큰 정쟁의 도구로 가져갔다가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건 국민들도 저는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네. 오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운영위에서 그동안 이제 국감 증인 출석 거부했던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하려고 하다가 한순위 낮춰가지고 지금 고발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면서 또 어제 또 이 사건이 터지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빨리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비박계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조합해가지고 처신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일단 고발장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을 떠나가지고 새누리당의 최대의 목표는 지금 박근혜 정권도 중요하지만 내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연장을 하는 큰 책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정수 선에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빨리 우병우 민정수석도 네. 상황 파악을 하고 여기서 좀 자기 자신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고 당을 위해서 좋고 내년에 정권 연장을 위해서 좋고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 주변에 충원을 좀 많이 드려야지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충원하는 사람들 없어 이렇게 어려졌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저는 상당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이제 검찰의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고발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가 될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우병우 수석이 어떤 그 실제 맡고 있는 그런 직무를 넘어서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의혹이지 아직 뭐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현재로서는 그 의혹을 낳고 또 그 의혹이 다시 의혹을 낳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그 법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 문제가 어떤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한 걸음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아까 그 법률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남북 접촉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부분에 관한 정보가 연설문 또는 연설문과 다른 그 파일에 섞여가지고 흘러나갔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굉장히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거 보면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비선 실세 파문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도 조금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오늘쯤이면 아마 대통령께서 어제 그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한테 드린 후에 더 많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인데 뭐 측근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해야 될 큰 소중한 책무들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거기에 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내로 빨리 인사 조치해야 될 사람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과 여야가 납득하는 그런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검, 국회가 발의한 특검 정도는 수용해서 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이거는 저는 더 큰 그런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감히 제가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여야 공통으로 뭐 청와대 개편론이나 심지어 탈당 요구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수용 가능성이 궁금한데요. 저는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야말로 이제 정쟁의 대상이고 야당도 마치 뭐 이것이 무슨 정권을 다 내놔야 될 것처럼 그렇게까지 너무 또 크게 이야기하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도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안보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협조를 하고 탄핵과 내각 총사태 이런 것보다는 공정한 수사 그리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빨리 속관해가지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런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녀가 지금 독일에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병 그렇습니다. 확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모녀뿐만 아니라 지금 이성환 전 사무총장이나 뭐 그렇죠.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서 소환을 하든 신병을 확보하든 해서 조사를 해야만 진실이 밝혀질 텐데 예. 지금 국외에 있으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켜가지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되게 한 다음에 강제 송환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거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 이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서 연락이 되는 그런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귀국을 종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과연 그렇게 한다고 귀국을 하겠느냐? 이게 벌써 한참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그 잠적해 있을 준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이제 송환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고민이 계속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